안녕하세요. 한능검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5번에 이어서 지금부터 26번부터 여러분들 67회 한능검 기본편 계속해서 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우리 67회에 대한 1번부터 25번 보면 고려조선 문제가 되게 어렵다고 제가 총평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시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웠고, 반대로 제가 총평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풀게 될 26번부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현대사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시기인지 좀 참고해서 꼼꼼하게 풀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런 여러분들 전반적인 생각 갖고 문제 속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6번인데요.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는 우선 참신하긴 했어요. 참신하긴 했는데 정답 맞추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진짜 참신했는데 뭐냐면 통신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조선이죠? 통신사라는 거 이제 일본에 가는 거니까. 그래서 고구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조선 후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1번 상평통보로 거래하는 상인. 그래서 맞죠? 2번 판소리 나오죠? 이게 다 조선 후기에 대한 얘기구나. 3번 한글 소설. 그래서 전기수.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전기수는 사실 중학생 입장에서는 교과서에 나온 경우도 있고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조선 후기 있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조선 후기가 아닌 거니까 4번에 보게 되면 황룡사 구축목탑. 이거 뭐야? 이거 신라죠, 그렇죠? 언제 완성됐어요? 그렇죠? 바로 선덕여왕 때니까 여러분들 정답은 4번. 이렇게 맞추는, 조선 후기에 대한 당시 모습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문제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공통라고 봤더니 자, 세도정치기가 나오죠. 그럼 세도정치기라고 해서 여러분들 세도정치 순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철종 때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정말 27번은 앞으로 68, 69에 푸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한능검이 심화하고 기본편으로 개편되면서 거의 계속 패턴화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앞서 전근대사에서는 태조 왕건에 대한 얘기, 견훤이랑 무조건 나온다. 그 다음에 바로 이 조선 후기에 와서는 바로 이 경상우병사 백낙신과 여기에 저항했던 유계춘 두 사람 꼭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임술농민 봉기인지 알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임술농민 봉기 조선 후기 1862년에 있었고요. 당시 철종이었고, 철종은 당시 안핵사로 박규수를 파견했었고요. 그러면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럼 옳은 거기 때문에 1번 청군의 개입으로 진압되었다. 이게 서서 이제 근현대사 쪽으로 이제 넘어간단 말이에요. 청군의 개입으로 진압되었다 그러면 이모군란이든가 아니면 갑신정변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틀렸죠. 이번에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됐는데 요게 기본에선 좀 어려워요. 기본에서는 보통 안핵사 얘기 나오면 동학농민운동에서 나오는데 이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기본편에서는 좀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조선형평사의 주도로 전개되었다라고 했는데요.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백정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자라고 주장했던 조선형평사 보시면 되겠죠. 4번 서북 지역민에 대한 차별이 원인되었다. 앞으로 보시게 될 분들은 서북 지역민 이렇게 나오면, 특히 이 차별 나오면 바로 홍경래난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세도정치기 하지만 여기 나왔던 백낙신과 그 다음 유계춘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홍경래난 순조 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2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가상 인터뷰에 등장한 인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빔을 고증하셨다지요? 라고 나오잖아요. 고증했어요. 글자 보고 탁 파악했단 말이에요. 금석학이라고 해서. 그래서 금석학이라는 건 비석에 새겨진 글자를 이제 파악하는 걸 이제 금석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독창적인 서체, 바로 서해에서 글씨체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했다. 그런데 세한도가 결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바로 추사 김정희 이렇게 정답 1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요, 원래 이 전자칠판이 아니라 원래 그냥 이 칠판에는 여러분들 이게 분필 갖고 쓰잖아요. 저도 이렇게 글씨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안 쓰거든요. 근데 진짜 전자칠판에 맞는 글씨체를 저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근데 독창적인 글씨체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추사 김정희 보시면 되겠고, 연안박지원 여러분들 북학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암 송시열 여러분들 예송논쟁부터 환구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유득공 하면 바로 발해고를 지은 실학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29번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전봉준이 나왔네요. 전봉준 공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동학농민운동으로 보시면 되겠죠.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얘기고, 자, 그러면 동학농민운동이기 때문에 1번에 구서당을 창설한다고 했는데요. 야, 정말 이건 너무 멀고도 멀다. 구서당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우리 조선시대 때 그 서당이 아니라 이거 통일신라의 중앙군대죠. 통일신라의 중앙군. 틀렸다. 2번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청산리 대첩. 그쵸? 자, 이거 지금 동학농민운동하고 맞지 않다. 3번 집강소를 통해서 패전개혁을 추진했다. 집강소 패전개혁.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핵심어가 딱 나왔잖아요. 집강소. 동학의 자치기관. 그쵸? 그 다음에 바로 패전개혁이라고 해서 이 조선의 잘못된 정치를 개혁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를 추진했다고 나오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번에 재물포조약이 체결된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그럼 뭐 때문이죠? 그렇죠. 바로 이모군란에 대한 얘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 30번. 실제로 이렇게 초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바로 신돌석에 대한 얘기인데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다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경상도 영해에서 의병으로 활동했고요. 그 다음에 울진 평해등지에서 일본과 맞섰고 태백산 호랑이라고 결정적 힌트가 있었기 때문에 신돌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인석 같은 경우에는 을미 의병장이었고요. 자, 최익현 을사병 맞는데 그런데 쓰시마 섬으로 이제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순국하게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되니까 틀렸고요. 홍범도 하면 여러분들 봉오동 전투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1번. 저는 이 문제는 제가 보고 나서 문제를 만드신 분이 참 잘 만들었다.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이게 이제 뭐냐면 주제사라는 거예요. 주제사인데 원래 이쯤에 한 30번대 가면 원래 근현대사 문제가 나와야 되거든요. 기본이건 심화편이건.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기본이나 심화 모두 이렇게 각각의 주제사를 줬어요. 그러니까 개혁에라는 개혁가들 혹은 개혁에 대한 주제를 던져줘 놓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라 말의 어떤 패단을 극복하는 개혁가. 그래서 시무 10여조를 건의했으니까 최치원. 요렇게 맞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색깔이 다르죠. 다른 시대니까. 유교 정치. 그래서 시무 28조 최승로 성종 때. 요런 식으로 통일신라, 고려, 그 다음에 훈구 세력이 권력을 독점을 견제하자. 그럼 이런 대표적으로 현량가를 어진이를 중용하자고 했던 앞뒤가 똑같은 조광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근대 국가 수립을 지향했는데 갑신정을 일으켰다 그러면 바로 김옥균에 대한 얘기, 주제사에 대한 얘기였다. 주제사가 이번에 한두 문제 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따라서 쭉 맞는데 틀린 건 바로 여기 지금 조광조가 들어가 있는데 정도전이 들어갔기 때문에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도전도 앞뒤가 똑같아. 그래서 냈나? 여기까지도 출제진을 생각했나? 정도전. 물론 이응하고 니은 다르긴 한데 하여튼 비슷했죠. 그렇죠? 조광조, 정도전. 이거 다르다. 이게 어감이 다르네. 그렇죠? 정답은 3번. 내용도 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2번 봅시다. 가사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그래서 근현대사 문제 딱 나왔단 말이에요. 외교장각 의궤 참 많이 나왔고요. 프랑스 나왔고요. 연도까지도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병인양요라고 이 문제는 좀 쉽게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자, 일본의 제너럴 셔모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배경이 되었다. 문장 자체도 맞지 않고요. 그쵸? 이건 미국과 관련된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계기가 되었으면 여러분들 이거는 운요 사건 이렇게 여러분들 잡아야 되겠고요. 자, 3번에 오페르트가 남양군 묘를 도구로 시도한 건 병인양요 이유기 때문에 틀렸고요. 4번에 양원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활약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자, 33번으로 갑시다. 가단체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자, 종로에 나왔고 관민공동회가 나왔는데 그럼 여러분들 대한제국 관료하고 독립협회 등의 시민들이 참여했는데 누가 개최했어요? 그러니까 독립협회잖아요. 심지어는 그 결과 나왔던 헌의 6조까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독립협회 찾기가 쉬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립협회 1번 광해원을 설립한 건요 선교사 알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태극서가는 이건 특히 이제 대구 등에 있었던 바로 서점이나 출판을 담당했었던 건데
신민회에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3번에 독립문 건설을 주도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서재필 등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4번에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했다. 이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근현대사 선지 중에서 신한청년당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밑줄근 이식인데요. 정말 기분도 나쁘고 정말 다 칼차고 있네, 그렇죠? 그래서 경무부와 헌병대가 나오는데 헌병이 나오고요. 일제시기죠. 그러면 1910년대, 20년대, 3, 40년대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까지 했기 때문에 헌병 경찰제도 1910년대에 대한 얘기죠. 이때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거, 그걸 적절한 거 골라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1번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교사,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네, 이런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 1910년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에 한성순보를 발간하는 관리라고 있습니다. 한성순보는요, 요거는 여러분들 그 1880년대, 굳이 여러분들이 이걸 연도를 1883년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요. 예, 조선시대, 조선정부 고종이 있었던 그 시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번에 단발령 시행에 반발한 유생이 나왔기 때문에 단발령이 나오면 이건 여러분들 바로 3차 갑오을미개혁할 때 3차 개혁이죠. 그리고 보통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을미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경인선 철도 개통 시기인데, 경인선은 철도는 대한제국이에요. 대한제국이고 기본편에서 제가 웬만하면 연도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혹시 또 궁금하실까봐 1899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개통됐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했는데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이상설. 이상설 하면 여러분들 한능검 보는 친구들은 바로 헤이그 특사 나와야 돼요. 이상설, 이준, 이휘종 나오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상설만 지금 딱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됐고 한국광복군 정부를 조직했죠. 연해주에 있었죠. 연해주에서 활동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들어갈 내용 보니까 1번 의열단을 조직했으면 누구예요? 누구? 그렇죠. 김원봉이죠. 약산 김원봉 틀렸고, 이번에 서전서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북간도 지역에다가 지금 서전서숙 만들었단 말이에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3번에 동양평화론 집필했으면 바로 안중근 의사. 자, 4번에 시일야 방성대국을 발표했다 그러면 황성신문. 당시 주필이었던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지연.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서전서숙은 이 서전서숙도 한능검에서 앞으로도 많이 나올 여러분들이 선지 개념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3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밑줄근 만세 시위에 대한 얘기인데 스코필드, 이제 우리 한국 이름은 서코필. 그래서 제합리 학살 사건. 그럼 여러분들이 1919년 3.1운동 기억하시면 되겠죠. 만세 시위. 자, 그럼 3.1운동에 대한 얘기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1번 순종의 인산일, 황제 장례식을 인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3.1운동 당시에는 순종이 아니라 뭐예요? 고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순종의 인산일이 전개됐으면 60만세 운동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2번 대한매일 신보의 후원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라비 1,300만 원을 갚자. 바로 국제보상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3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요게 여러분들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3.1운동의 영향, 결과 이렇게 보잖아요. 정답은 3번이고요. 어렵지 않았어요. 4번에 신간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 그랬으니까 광주 학생 항일운동. 그래서 1929년 11월 3일에 발발했었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간에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37번 가에 들어갈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조선사람 조선거 내 살림 내 것으로 라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의 간디라고 불렸던 목사 조만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바로 물산장려운동이라는 거죠. 국산품 애용하자, 토산품 쓰자 라고 했었던 것이고 1920년대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민족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답은 2번 보시면 되겠죠. 1번은 부나로드라고 발음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농촌 계몽운동, 주로 이제 문명퇴치, 야학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아일보가 중심이 됐던 것이고, 3번에 국채보상운동이 나오죠. 국채보상운동은 아까 나왔다시피 우리가 나라비 1300만을 갚자라는 거 했던 거 틀렸고요. 4번에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되려면 한 사람 이런 식이 1천만, 그래서 이렇게 더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구호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3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연의 소재가 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는데 3점짜리였어요. 그런데 바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단재 신채호란 말이에요. 단재 신채호의 독사실론, 대한매일신부에 실렸던 바로 근대 민족주의사학에 대한 얘기고요. 조선 상고사, 그래서 바로 역사서,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그러면 1번 대한광복회를 조직했다. 그러면 이것도 정말 한능검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박상진에 대한 얘기고요. 이번에 조선의용군을 창설했다. 이게 좀 어려웠어요. 이게 사실 심화선지인데 조선의용대도 아니고 조선의용군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김원봉 아니에요. 김두봉이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아니면 김무정, 최창익 등 조선독립동맹이라는 사회주의 계열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틀렸고요. 3번에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하였다. 그래서 의열단을 위해서 작성했다고 하는 바로 조선혁명선언, 일제강점기 조선 청년들의 심정을 뛰게 만들었던, 와 멋있다. 근로사람의 어떤 정말 이렇게 심쿵하게 만드는 거 진짜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걸 해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 정답이 3번이고요. 4번에 조선말 큰사전 편찬 주도했으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조선학회 사건할 때 조선학회 회원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9번은 독립운동가 가특별사진전인데 한인애국단인데 여러분들 이 흑백으로 된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뭉클합니다. 김구,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윤봉길 의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훈커공원, 그래서 김구에게 시계를 남김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되게 비싸고 딱 봐더라도 여러분들 되게 막 이렇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원래 김구 선생이 이제 윤봉길 의사에게 이제 주면서 시간에 딱 맞춰서 부탁합니다 했는데 윤봉길 의사 나 이렇게 비싼 거 안 주셔도 저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오히려 이거를 드릴 테니 이 시계를 볼 때마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던 그 바로 시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윤봉길 의사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약산 김원봉 의열단 그리고 조선의용대, 이번에 나석주도 의열단원이었죠. 동양척시 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 두 곳에 폭탄을 던졌던. 4번의 이동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이자 무장투쟁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0번 밑줄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태평양 전쟁이 나오죠. 그럼 이제 일제가 1941년에 하와이 진주만 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전개된 이 시기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 동원되었다가 시작된 한국인의 유해가, 이것도 보면 저는 사실 이거 제가 막 퀴즈 얘기하지만 씁쓸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조의, 우리 조상의 유해가 태평양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작은 섬 타라와에서 발견되었대요. 여기까지 끌려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씁쓸함과 함께 문제 또 맞춥시다. 1번 근우회에 가입하는 학생이라고 해서 나오죠. 자, 바로 근우회 하면 여성들의 민족 협동 전선으로서 이제 바로 힘을 합쳐서 만들었던 게 근우회니까 틀렸다라 보시면 되겠고요. 근우회는 1920년대입니다. 혹시 몰라서 연도를 쓸게요, 제가. 이번에 60만세 운동, 아까 얘기했던 순종 인산일에 기해서 대한독립 만세 외쳤다고요. 자, 60만세 운동이라고 하는데 1926년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토지조사령을 공포하는 일본인 관리니까 1910년대에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4번에 미얀마 전선에 활동하는 한국광복군 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광복군이 1940년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쭉 광복대까지 활동을 하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41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은 해서 2점짜리인데, 자, 46년 이제 광복이 됐습니다. 미군정의 지원 아래 여운형, 중도파지만 사회주의 계열이죠. 김규식, 중도파지만 우파죠. 그러니까 좌파 여운형과 우파 김규식 등이 중심이 돼서, 그러면 좌우가 힘을 합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치 세력의 대립을 넘어서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서 힘을 합치자라고 했던 거. 그래서 바로 좌우 합작. 좌우 합작이라는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권업회는 연해주에 있었던
우리 선조들, 우리 조상들의 한인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 대한인 국민회가 나오죠. 이거는 미국을 포함한 아메리카 대륙, 즉 미주에 있었다. 주로 미국 등 있었던 대한인 국민회 보시면 되겠고요. 4번의 남북조절위원회는 이게 위원회랑 같은 다른 내용이죠. 이 같은 그런 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북조절위원회는 우리가 통일을 위한 노력, 뭐 그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4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조절위원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얘기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42번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 동백꽃을 따라서 이렇게 동백꽃이 꽃 자체가 그냥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참 굉장히 문학적인 지금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작한 영상의 배경이 된 어떤 사건에 대한 얘기인데요. 미군정기에 시작되어 이승만 정부 수립 이후까지 지속되었대요. 당시에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한다. 그렇죠? 당시 이제 1948년 50총선거가 예정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반대한다는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그 과정에서 많은 주민, 민간인의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바로 제주 4.3 사건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번의 6.3 시위는 한일협정 혹은 뭐 한일 국교 정상화, 이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시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64년에 있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 때고요. 3번의 228 민주운동은 이거 이제 앞으로 나온다. 228 민주운동은 결국 이제 4.19로 가기 전에 있었던 걸로 보면 되겠는데요. 228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대구 있었고요. 당시 이승만 정부의 반민주 독재 정치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228 민주운동이 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바로 5.16 군사정변이 1961년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제주 4.3 사건에 대한 얘기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43번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서 아는 건데요. 자,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바로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있었던 6.25 전쟁에 대한 얘기죠. 7월 27일 정전협정 때까지 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북한군의 남침 6월 25일부터 정전협정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엔군이 참전했죠. 그다음 2번에 흥남철수 작전 있었죠. 그렇죠? 3번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맞아요. 4번은 이거는 6.25 전쟁 때 얘기가 아니잖아요. 13도 창의군이 나오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정미의병이 있다가 1908년에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 작전을 군사장 허위가 중심이 돼서 했다. 요 얘기잖아요. 그렇죠? 1908년에 있었던. 그래서 너무 시기가 멀다. 정답은 4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44번 다음 가상일기에 나타난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대학 교수단이 시국선언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학생의 피해 보답하라 라고 나오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다라고 나오죠. 따라서 1960년 4.19 혁명에 대한 얘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19 혁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인데요. 1번 신군부의 무력 진압에 저항하였다 그러면 여러분들 5.18 민주화 운동으로 보시면 되겠죠. 2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그러면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3번에 유신체제가 붕괴되는 계기가 됐다면 부산과 마산,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부마민주항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일어났다가 바로 이거죠. 아까 228 대구에 있었던 우리 민주화운동부터 시작해서 3.15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여기에 반발하면서 4.19 딱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4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이제 노태우 정부에 있었던 시기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자, 88 올림픽, 호돌이 나왔다. 너무 반갑다, 진짜. 와, 네. 저 호돌이 본 사람. 네. 그 다음에 남북한 유해 동시가입 있었죠, 그쵸? 네, 맞아요. 1991년에. 그 다음에 한중 국교 수립도 있었습니까? 이 노태우 정부 시기에 대한 얘기죠. 1번 개성공단 조성은 같은 노자로 다르죠, 그쵸? 예, 바로 이건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정부 때로 보시면 되겠죠. 2번 남북기본합의서, 그래서 불가침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던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의 7.4 남북공동성명, 아까 나왔던 박정희 정부에 있었던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972년이고요. 4번의 6.15 남북공동선언은 우리나라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했던 바로
김대중 정부에서 2000년에 했던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현대사가 좀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3점짜리였다. 그래서 현대사는 최근까지도 각 정부에 있었던 주요 사건이나 정책들이나 있었던 일들을 좀 알아야지만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편인데요. 사실은 이게 보통 심화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기본편으로 좀 현대사 얘기가 내려왔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면 각 정부에 대한 것들을 꼭 정리해야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리 어디서 해요? 우리 EBS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6번. 다음 가상 뉴스에서 보도하는 사건이 일어난 정부 시기의 사실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일본 총리 관저에서 한일협정 조인식 열렸네요. 그래서 당시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시기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번 농지개혁법이 제정하였다라면 이승만 정부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에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하였다 1970년이었는데요. 바로 박정희 정부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도보다는 여러분들 이제 각 정부마다 어떤 이 정책이나 사건이 있었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했다면 김영삼 정부. 아까 노태우 정부도 잘 나오지만요. 김영삼 정부도 최근에 이 출제한 쪽에서 꽤 많이 내요. 그렇죠? 4번에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러면 여러분들 이거 노무현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47번으로 갑시다. 자,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을 했는데요. 내가 그린 가은는 서울 평화시장 나왔고요. 재단사로 일했고요. 바보회를 조직했고 1970년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던 여러분 세대 혹시 중학생들한테는 여러분들 바로 만화 테일이 영화로도 나왔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 나왔었는데 테일이로 더 기억할 여러분들 바로 전테일.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8번으로 넘어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했는데 이거 주제사입니다. 이거 주제사인데 주제사가 두 문제 나왔어요. 여성사죠. 그렇죠? 네, 여성사에 대한 얘기라고 해서 선덕여왕, 그래서 여러분들 신라 때 나왔었던 것이고 허난설원, 바로 여러분들 조선시대 기억하시면 되겠죠. 시인이었죠. 그 다음에 이빙허각, 그래서 규합총서. 규합총서는 진짜 심화편에 나올 만한 얘기인데 4번은 윤희순, 최근에 여러분들 사극의 또 주인공으로 나왔던 주인공으로 이렇게 또 극화로 나왔던 윤희순, 의병활동을 독려했다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 정답은 1번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여성 비행사로 활약했다라면 여러분들 권기옥, 독립운동가 권기옥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3번에 임금 삭감에 저항하여 농선을 벌였다. 이거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강주룡, 평양 을밀대 위에 올라가서 농성을 했던 강주룡. 4번 재산을 기부해 제주도민을 구제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조 때죠. 김만덕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9번, 이건 이제 여러분들 지역에 대한 얘기였다 보시면 돼요. 이거는 또 지역사예요. 기본에서 나름대로 꽤 다채롭게 문제를 냈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디 동삼동, 어디 초량, 임시도도 기념관, 민주공원이 있죠. 바로 부산 동삼동, 부산 초량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 특히 이 초량회관은 여러분들 힌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러면 6.25전쟁 때 임시수도 역할도 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부산이죠. 1번. 이봉창이 의결을 일으켰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본 도쿄. 2번. 망이 망소이가 봉기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주 명학소니까요. 3번.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했으면 완도고요. 저 완도 최근에 답사 갔다 왔는데 와, 완도 답사 진짜 좋아요. 네. 4번. 송상현이 바로 부산 동래성에서 순절하였다 이렇게 되죠. 원래 부산 하면 정발,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송상현이 동래성에서 순절하였다 이렇게 되는 것이 임진왜란 때 얘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0번 가에 들어갈 내용, 이것도 기본편에 꼭 나오죠. 우리 이제 절기를 맞추는 거였는데요. 뭐 여러분들 팥죽 나왔으니까요. 뭐 동지 뭐 더 설명할 거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능검 제67회 기본편 해설 마쳤고요. 앞으로 68, 69, 70 기본편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세 가지 고려, 조선, 현대사 각 정부별 한 번 더 우리 EBS를 통해서 정리하시면서 68회부터 준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한능검 해설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